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연결해서 경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의 박지원 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3월 3일에는 한국은행이 2021년 경제성장률, 국민총소득, 그리고 1인당 GNI와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제 브리핑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GDP, 즉 국내 총생산과 GNI, 즉 국민총소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GDP 또 GNI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긴 하지만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군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보는 것처럼 국가 경제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국민소득 통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통계는 생산, 분배, 지출의 세 가지 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보통 생산 지표인 국내 총생산과 소득 지표인 국민 총소득의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GDP와 GN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측정 범위가 영토냐 아니면 국민이냐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1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적 영토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을 하여 창출한 부가가치를 더하여 구한 것입니다. 여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도 포함됩니다. 한편 국민 총소득은 누구의 소득인지를 기준으로 즉 그 나라 거주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내 총생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거나 기계를 도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곧 근로자의 임금, 금융이자 또는 기업 이윤으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전체 부가가치와 경제 주체들의 소득 합계는 같으므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두 지표가 서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과 소득이라는 개념 차이, 포괄 범위 차이 등이 있어서 두 지표는 금액의 차이도 있고 다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총생산 개념이 더 중시되지만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 주체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하는 국민 총소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또 산업 구조가 어떤지 모르면 이 GDP 통계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을 통해 경제 규모, 산업 구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33조 원인데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다른 나라와의 경제 규모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화로 환산한 202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1조 6,382억 달러인데요. 미국은 20조 달러가 넘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약 13배나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경제 활동별로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공업화와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2020년 제조업 비중이 27.1%, 서비스업이 62.4%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GNI 국민 총소득 통계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명목 국민 총소득은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살펴보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전체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 즉 1인당 GNI가 많이 언급됩니다. 1인당 GNI는 미국 달러로 표시하여 국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각국의 1인당 GNI를 보면 2020년 중 1인당 GNI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버뮤다이고요.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은 64,550달러로 6위이고요. 일본은 43,360달러로 26위, 우리나라는 32,960달러로 33위였습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이 공표하는 1인당 GNI는 적용 환율 등 계산 방식이 달라서 한국은행 공표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이제 넘었다는 소식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고요. 자,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 1인당 GNI에 많은 관심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자, 다음 주 목요일 3월 3일에 이 통계가 발표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NI는 명목 국민 총소득 증가폭, 연평균 환율 등락, 인구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3월 3일에 공표되는 2021년 명목 국민 총소득 통계를 보아야겠지만 참고로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 중에 명목 국민 총소득은 전년 동기간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인구 등을 감안하면 2021년 1인당 GNI는 전년에 31,881달러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35,0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통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제 성장률도 국내 총생산 통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명목 국내 총생산 그리고 명목 국민 총소득은 당연원도 가격 기준, 즉 명목 금액으로 작성돼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 실제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는 경제 성장률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배제하고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생산자 한 명만 있는 경제에서 딸기를 작년과 올해 똑같이 1kg을 생산했다면 경제 성장률은 0%이지만 올해 딸기 가격이 작년에 비해 100% 올랐다면 명목 총생산 또는 명목 총소득은 100% 늘어난 것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은 생산량으로 환산한 실제적인 경제 활동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반면 명목 소득 지표들은 가격 변화까지 반영한 어찌 보면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소득 통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나라 2021년 경제 성장률이 4%라고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주에는 명목 소득 지표만 발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은 많은 관심을 받는 통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속보성 있는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에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라는 제목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2021년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4.0%라고 공표됐었고요. 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에는 속보치에 반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자료들을 반영해서 실질 국내 총생산을 수정하고 명목소득 통계까지 공표합니다. 국민소득 잠정이라는 제목으로 공표가 되고요.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이에 해당되고 실질 국내 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수정치, 명목 국내 총생산, 명목 및 실질 국민 총소득, 그리고 1인당 GNI 등의 통계가 공표됩니다. 네, 오늘 경제브리핑 국민소득 통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미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법률 칼럼